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많이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자, 이에 대해 나전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박영선 전 장관님, 국민은 더는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국정운영, 짝사랑과 다를 바 없는 실패한 대북정책,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서민의 주택난을 보고도 어떻게 아직도 문재인 보유국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틀어막고 검찰총장까지 내쫓으려 했던 정권입니다. 야당의 비판은 이제 듣는 척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가치가 위협받는 위험한 대한민국이며 점점 퇴보하는 침체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께서 그립다는 그 국무회의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끌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찬양까지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문심이 아닌 민심을 따르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재밌지요? 문 대통령 생신 축하 메시지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박영선 후보자는 이어 이런 글을 올렸지요. 봉화 가는 길, 뉴스를 보다가 확 눈에 들어온 기사, 미 FDA 백신 쥐어짜기 주사기 승인, 5회분 접종을 6회로 늘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특수 주사기가 미국 내에는 물량이 없다. 한국이 가지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이 한국의 풍림 파마텍 주사제조 중소기업을 지난 12월 접촉,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2월부터 월 1000만 개 생산합니다. 주사기가 나오기까지 스마트 공장 시설 지원을 위해 수고한 중기부 직원분들, 시제품 생산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은 삼성전자 김종호 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믿고 따라주신 풍림 파마텍 대표님과 부사장님, 국가를 위해 헌신해 보겠다고 제게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식품의약국은 백신 접종을 위한 저용량 특수주사기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화이자 백신 한 병당 접종량을 5회에서 최대 6회로 늘렸다고 CNN이 보도하면서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 정작 이에 맞는 특수주사기가 미국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에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화이자 백신 추가분을 쥐어짜내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지요. 그런데 그 주사기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고 중기부가 이 스마트 공장 시설을 만들었고 2월부터 월 1000만 개씩 생산된다 이겁니다. 자,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입니까? 이래도 문재인 보유국이 아닌가요? 이런 수준의 얼토당토 않는 공세는 가볍게 던져버리는 박영선이다 이겁니다. 일본의 경제력을 이미 추월했고 방역정국에서도 OECD 경제성장률 1위이니 전세계 1위인 것이고 윤석열을 내쫓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지요. 이명박 보유국이라는 말이 있었던가요? 박근혜 보유국이라는 말이 있었던가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김용민 PD는 이렇게 밝혔지요. 박정희가 18년 동안 집권에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하더니 영구 집권마저 획책했지요. 살아있었다면 죽는 날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을 겁니다. 국민은 훗날 이 권력을 5년 단임으로 바꿨습니다. 제 아무리 철권 대통령 권력이라도 5년 후면 종이호랑이가 됩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검사는 이제 진실을 제조할 수 있는 힘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무죄인을 유죄인으로, 유죄인을 무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를 견제해야 할 판사 집단은 검찰의 사찰 등 갖은 압박에 그 부조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고요. 이 권력 내버려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 장악보다 20명대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들 장악이 더 어려울까요? 검찰 수사권 배제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독점한 기소권으로 얼마든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광훈에 대한 엉터리 기소로 빼박 증거를 뺀 기소로 그들은 정광훈을 무죄로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직업적 권력자, 그런데 견제받지 않고 또 국민으로부터 한 표도 받지 않은
시험 봐서 얻은 권력, 퇴임 이후엔 정관 예우로서 이 재판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는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검찰 해체라고 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즉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기소전담 검사는 민간 변호사에게 사건별로 맡기는 방식, 그리고 확정 판결이 되면 용역 수행은 끝나는 그런 구조로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왕노릇하는 검사 자체를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제가 법률가에 비하면 법의 문외한이라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지만 거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실존하는 외국 사례를 잘 살피면, 또 재정 신청 사건에 한해 변호사가 공소 유지를 하던 과거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지혜를 모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현실 속에 영구집권하는 북한 지도자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영구집권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유신개헌의 프레임을 깨버린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념 성향이 다른데 주거니 받거니 해도 튼튼한 나라입니다. 검찰 없어도 나라는 잘 돌아갈 것입니다. 도리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며 노골적인 쿠데타를 일삼는 검찰. 수년 전부터 속내를 취재해본 결과 그들은 문재인, 우리가 박근혜를 구속시켜서 우리 덕 입고 대통령 되었는데 뭐? 우리한테 도전해? 뜨거운 맛 좀 볼 테야? 이런 마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몰아낸 건 촛불 시민이 아닙니까? 그 바람에 특검 수사가 있었고 박근혜 탄핵 구속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거의 말기 증상에 이른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 검찰 해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됨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TV의 구독자 수를 늘려주세요. 50만 문턱까지 왔는데 50만을 만들어주세요. 자신은 물론 친구까지 해서 가입해주시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이합시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검찰 해체의 여론을 형성하겠습니다. 이합시다. 자신과 가까운 두 분이 김용민TV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이합시다. 이 운동으로 저도 국민의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받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법치주의 머리 위에 올라간 검찰을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김용민 PD지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넘어 검찰의 기소권조차도 없애 아예 검찰을 해체시키겠다 이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권은 민간 변호사들에게 넘긴다는 가히 파격적인 주장이지요. 이러한 운동을 위해서는 50만의 구독자가 필요하며, 그래서 이합시다 운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국힘당의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수사도 받고 싶다 이겁니다. 빵빵 터지지요. 이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검찰 해체는 수사권 완벽 박탈에 그치지 않고 직업검사의 독점적 기소권 완벽 박탈까지 포함합니다. 사실 고민할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검사에 의한 정광훈에 대한 봐주기 기소 없는 세상, 그래서 정광훈이 합리적 판결을 받는 세상,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 답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넘어 검찰의 기소권 완벽 박탈인 검기완박에 검찰 해체다 이겁니다.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박탈하겠다는 더 큰 목표와 과제를 부여한다면 수사권 박탈은 더욱 수월해질 수 있겠지요. 검찰 해체 운동과 이합시다의 진짜 성공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고민정 의원은 이렇게 밝힌 바 있지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차기 대선은 포기하겠다. 오세훈 후보의 일성입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조건부 서울시장직 사퇴를 내거셨지요. 얼마 전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건부 출사표를 던지셨죠. 그런데 이번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며 또 조건을 내거셨군요. 단 한 번만이라도 조건 없는 입장을 밝힐 수는 없으신가요? 대선을 깨끗이 포기한다. 향후 그 어떤 선거에도 더는 나서지 않겠다. 오로지 서울시장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러실 수는 없으신가요? 무상급식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종로 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오랜 세월과 풍파를 겪은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당당함과 기계를 보여주실 순 없으신가요? 자, 역시 오세훈을 이긴 고민정답지요? 이에 대해 오신환은 고민정 의원은 도대체 이따위 정치를 어디서 배웠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가르쳤나? 라고 했고, 국힘당은 논평까지 내가며 고민정 의원은 야당 후보에게 당당함과 기계를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다. 참신함과 순수함이 요구되는 초선 의원조차 자아성찰을 못하면서 다른 정치인들에게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요.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은 총선 패전 땡처리장이 아니다. 국민의힘 유력한 후보 2명 모두 총선에서 심판받고 낙선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건 팩트가 아닌가. 총선에서 왜 떨어졌나. 반성하고 자숙할 사람들이 떨어지자마자 서울시장 나간다고 설치니 초선 의원 입장에선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광진을 지역구가 오세훈의 욕심을 챙겨주는 일회용 정거장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 누구나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는 법이다. 쓰라진 패배도 맛볼 수 있다.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역구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더 큰 욕심과 더 큰 자리를 탐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순리는 아니지 않는가. 고민정 의원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고민정 의원 잘했어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요. 이수진 의원도 나경원한테 한마디 하세요. 동작구에서 이미 심판받고 떨어진 사람이 언감생심 무슨 서울시장? 라고 밝혔습니다. 빵빵 터지지요? 이수진의 한마디를 기대해보며